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은 이 엇갈린 지수 향방의 수급의 차이도 굉장히 컸죠. 외인은 거래소에서 다시 한번 뒷걸음질을 친 반면에 이 코스닥에서는 순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수급의 향방 그리고 오늘장 특징주들 이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의 베스트 30개의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베스트 30입니다. 오늘도 이 수급에서는 한화그룹주의 약진이 좀 돋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여기에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까지 양매수가 유입하면서 수급의 강자로 좀 부각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2차 전지주가 오늘 반등에 나섰던 가운데 LNF가 외인 매수 상위로 베스트 30에는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 알테오젠, 여기에 최근 주가 탄력받은 현대힘스까지 검색 상위로 베스트 30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오늘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LNF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지금 대선이 끝난 시기에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었다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좋은 흐름들 어떤 이유로 움직였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의 이런 흐름들은 아무래도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 먼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기존의 이런 2차 전지주들 그중에서 또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세도 높았지만 내국인 투자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외국인 수급 부분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런 내려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한 공포감, 이 IRA에 대한 폐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복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단기적으로 크게 내렸다는 기술적인 위치 외에도 우리가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8조 규모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공급 이슈도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원통형 배터리 업체들 미국 공급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하지만 이 정권 내에서 트럼프 2기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회복 여부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보되 단기적인 수급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를 통해서 이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급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의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방산주 하나시스템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제 뭐 트럼프 정부,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 트럼프 2기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트럼프가 당선 전부터 강조해왔던 부분이 이제 방산입니다. 그리고 자주국방.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나라는 너희가 알아서 보호해라.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방산이라든지 방위비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했던 얘기가 한국의 이제 군함 능력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또 이제 조선도 있고 굉장히 또 이 방산 분야에 있어서 유명한 그룹 중에 하나가 하나그룹이죠. 그래서 하나그룹의 수혜를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하나시스템을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대장주라고 본다면 하나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게 맞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오션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주가가 정말 스페이스처럼 우주 저 멀리 날아가 버린 주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진입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부대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LIG 넥슨이나 현대로템 역시 부담되고요.
제가 이제 차선책으로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가 있긴 한데 그 종목 역시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수익은 축하드리는데 또 그 다음 주자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고요. 방산 수주잔고가 수출 비중 한 3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출 비중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강달러 기조가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굉장히 크게 치솟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죠. 어제 보니까 잠깐 조정 나오긴 했는데 고점을 또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한국 증시 역시도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되면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환율 지속에 따라서 수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 사실 역시 대장주가 제일 잘 가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갈 때 하나 시스템은 계속 저항 맞으면서 못 갔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주봉상 차트인데요. 2만 원 가격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21년도에. 그리고 23년 말에서 이제 24년 중순까지도 돌파 못하다가 돌파해서 가나 싶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좀 이제 그 방산주들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돌파했던 걸 다시 돌렸습니다. 그리고 행보해주다가 이번에 다시 돌파 나온 거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페이크성 돌파일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이 실제로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파동으로서 돌파가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부터는 2만 원 가격대를 하단으로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역시도 나쁘지 않거든요. 같이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상당폭 개선될 전망이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일회성으로 크게 나오긴 했지만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증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진율 제가 또 강조드리는데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3.79%였는데 내후년에 이제 8% 후반. 그리고 이제 순이익률은 8% 초반대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마진율까지도 증가하면서 질적 성장까지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 2만 원을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파동은 조금 유의미하게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30 이창래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한화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외형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 함께 나오고 있다. 지금의 돌파는 찐 돌파일 수 있다. 찐 돌파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만나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LNF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우려 아직까지는 종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기 흐름 지켜보자.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우려감은 남아있지만 흐름은 신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한화 시스템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7월 달에 이제 속임수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런 속임수 급등한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진짜 파동이 나왔을 때 올라갈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속임수 파동 나온 걸 더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고 주의할 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장주가 못 가면 결국 하나 시스템도 가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진짜다 대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추이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종목군들 이런 증시 이슈와 함께 특히 대선 이슈와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반도체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SK 하이닉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하이닉스 외에도 전체적인 이 반도체주들, 종합 반도체주들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30% 이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추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회복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흐름들이 나왔고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추세를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네. 국내 반도체들 우리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도 이런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망 자체가 아직까지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돌아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런 추운 겨울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번 주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보일러를 틀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는 있을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주들 어느 정도 단기, 중기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런 훈풍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반도체주들 하반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미국 쪽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그 외에도 다양한 이 반도체주들의 실적을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의 실적들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이번 하반기에 반도체주들 보유하신 분들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SK하이닉스였습니다. 송 대표님이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 쓰신 거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반도체 겨울이지만 보일러는 틀 수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 11월 들어서 외인이 매집하는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급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반도체 대장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한국의 양강구도 제약바이오를 빠뜨릴 수 없죠. 네. 지금 가장 핫한 알테오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 사이클상으로 제약바이오가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였나요?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좀 급락이 한번 전체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제약바이오가.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왜 급락했냐 말이 정말 많았는데 일각에서 이제 어떤 말도 있었냐면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법인세 인하하고 전반적으로 기업 친화적으로 가게 되면 또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은데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하면은 제약바이오 완전 쥐약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연준이라는 데가 그렇게 가벼운 데가 아닙니다.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인하한다 했다, 인상한다 했다. 그렇게 가벼운 집단이 아니에요. 한번 인하한다 했으면 그 기조를 쭉 유지합니다. 속도 조절이야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불경기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금리 인하는 언제까지 지속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호경기 될 때까지 하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호경기인가요? 자동차 판매되는 거 보십시오. 예, 호경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2020년도, 21년도 야 이번에 차 뭐로 바꾸지? BMW 바꿔, 벤츠로 바꿔, 포르쉐로 바꿔. 이럴 때가 호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호경기라고 결코 볼 수가 없고요. 있던 차도 지금 팔고 있는 판국에 무슨 호경기입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다시 호경기가 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과 SK 국내로 보더라도 이 반도체로 먹거리를 이어오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제약바이오를 꼽았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AI 혁명에서 같이 수혜를 보려고 하고 있죠. 국내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는 반도체를 뛰어넘는 고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되면은 꼭 건드려야 되는 사업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테마로만 가고 기대감으로만 갔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국가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러면서 이제 한미약품 신약 개발 나오면서 이번에 유한양이나 바이오텍 기업들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알테오젠이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그 선봉장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반도체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R&D로 넘어오는 그 유사한 단계가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정도. 사실 거기도 제조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 유한양이 어느 정도 터트려주고 바이오텍 기업으로서 이제 플랫폼 알테오젠이 정말 유의미한 진정한 이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마진율 높은 사업으로서 성공을 축포를 쏘아 올렸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여드릴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7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신고가 뚫기 전에도 60조 중후반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비교합니다. 지금 1조 정도, 조 단위 이익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70조를 간다는 건데 지금 알테오젠의 시총이 몇 조냐면은 20조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이미 달성해 놓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마일스톤 수령할 걸 기대하면 이익이 1조가 넘어설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번에 1조 영업이익 기대로 결국 이제 100만 원 황제주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하는데 20조 초반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몇 조죠? 6, 70조예요.
그 아직도 두세 배 정도 알테오젠은 올라갈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50만 원도 안 되는데 100만 원은 기본으로 찍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초창기에는 좀 조정이 나오면서 급락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았을 때는 100만 원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키트로다 SC가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질적으로 돈이 찍히기 시작하는 정말 과감하게 마진율이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바로 또 뉴스가 떠졌죠. 다이치 샹쿄 독점 라이센스 사용권 부여 계약인데 이게 나오면서 또 유의미한 부분이 세계 최초로 ADC 의약품을 SC 제형으로 개발한 겁니다. 사실 이건 이전부터 계속 예측은 되어 왔던 부분인데 실현화 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모멘텀만 있었는데 실현화가 됐다, 구체화가 됐다, 계약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요한 거, 왜 바이오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냐 말씀드렸죠? 마진율이 비교가 안 됩니다. 중후장대 산업들, 제조업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마진율, 70%대, 60%대 마진율이 찍혀줍니다. 이게 바로 제약바이오의 파급력이에요.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정도 나오긴 힘들 겁니다. CDMO도 결국 제조단이기 때문에. 이게 R&D의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삼성과 SK가 미래의 이제 먹거리, 대한민국의 국부 미래 산업을 책임질 걸로 반도체 다음으로 제약바이오를 꼽은 이유입니다. 거기에 또 앞서가고 있는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잇는 황제주가 되지 않을까. 보통 100만 원 주가 넘어가면 황제주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알테오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 이 다음 황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전해주셨고요. 이 항체 접합 의약품입니다. ADC 의약품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한 게 세계 최초다. 이 포인트 오늘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이 대표님, 알테오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 후속 황제주를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황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저희 SK하이닉스 딱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주 실적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실적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송 대표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조선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하나오션인데요. 네. 오늘 조선 기자재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조선 기자재주들 앞단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 조선주, 빅3 조선주, 그중에서도 하나오션, 이렇게 빅3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고, 그리고 수주 성과에 대한 기대감, 24년도에 업황 개선에 대한 지속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되고 있다 라는 점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섹터가 될 것이다 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런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이 대부분 이 미 대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잡아갈 것인가, 제2기 트럼프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이슈도 있었죠. 바로 이 트럼프의 한국 군함 건조 능력을 높이 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게 나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에 대한 이슈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중국 쪽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빅3 조선주들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중국 쪽에서 반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가 어느 섹터인지 대표적인 조선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섹터를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30 송가람 대표님의 한화오션 만나봤습니다. 최근 수급도 시세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도 역시 하나오션을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앞서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짧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로 딱 집었죠. 한국을 집으면서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제 그 조선 기술력을 잘 알고 있으니까 미국 조선업은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딱 집어서 얘기를 했을 정도라 네. 기술력을 상당히 높게 쳐주고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조선 하면은 HD 현대그룹을 가장 탑픽으로 항상 꼽거든요. 그 그룹을. 근데 이제 하나오션을 가져온 이유는 이게 방산이랑 엮여 있어서 그래요. 트럼프가 또 강조한 게 또 군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산이 엮여버리게 되면 또 하나그룹이 굉장히 그 시너지가 높은 기업이라 하나오션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외인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담은 게 하나오션입니다.
지금 제가 투자별 매매 종합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딱 트럼프 당선되면서부터 진짜 공격적으로 이제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바로 이제 7일이랑 오늘 8일 외인들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인 금액으로 따졌을 때 외인 수급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하나그룹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방산 쪽에 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조선업이 이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가 또 미국이랑 또 긴밀합니다.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까지도 인수했고요. 미국 해군과 이제 MRO 수주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던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35,000원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가격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이제 저항 맞았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돌파가 본격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와줬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이 나온다 말씀드리고요. 역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매출 7조대에서 이제 12조 단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적자에서 영업이익은 거의 조 단위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됩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마진율도 7%대, 5%대까지 성장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하나오션 추후에 이 방산과 조선의 시너지로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방산과 조선의 시너지,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오션 두 분의 한마디 들어볼게요. 먼저 송 대표님, 하나오션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수주 성과가 상승하고 있는 지금 빅3 조선주 함께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뿐 아니라 빅3 조선주 함께 말씀해 주셨네요. 이창대 대표님, 하나오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의 부름을 받은 방산조선, 하나오션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부름. 기왕 여러 가지 이야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콕 집어서 얘기했던 한국의 조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베스트 30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